지금 30년 동안 우승이 없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데 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선수들이 직접 해줘야 돼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아무래도 팀을 찾아오고 야구를 보러 오는 팬분들이 한 경기라도 더 올 거고요. 왜냐하면 게임을 지더라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지금 와서 이제 성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육성으로 간다.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구도 부산이라는 말이 있죠.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도시 부산입니다. 그런데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자이언츠 성적이 글쎄요 썩 좋지만은 않아서 늘 한숨 쉬고 또 우승을 바라는 마음 같다가도 또 놓치고 놓쳐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속된 지가 꽤 됐습니다. 자, 올해 롯데자이언츠의 모습 과연 어떨까요? 세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한만정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이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염종석 동의과학대학교 야구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거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쭈뼛쭈뼛 머리가 설 것 같아요. 92년도 당시의 우승 모습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92년도 한국 시리즈. 야, 이게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쳤습니다. 2루 땅볼로 잡아내는 모습. 아마 부산을 사랑하는 많은 야구 팬들은 이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강경철 감독님을 비롯해서 많은 롯데 선수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고 벌써 사직운동장 분위기가 다릅니다. 초반에는 좀 제가 페이스를 좀 잃어갖고 좀 부진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페이스를 많이 찾아서 팀 배팅을 하다 보니까 좋은 배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영감님 저희가 어디입니까? 부산역 앞이요. 부산역 앞이요. 부산역 앞에 시민들이 저렇게 구름대처럼 보였습니다. 네, 저 당시에는 프로 축구, 프로야구 두 가지였죠. 그죠? 지금 프로 농구도 있고 하는데 프로야구가 지금도 뭐 최고의 인기 스포츠지만 저 당시에도 뭐 어떤 스포츠가 야구를 이길 수 있는 뭐 스포츠겠습니까? 야구가 최고의 인기였죠. 저럴 때는 이제 꽃목걸이 걸고 카프레이드 한번 해야 되는 게 저때 당시에 또 그렇죠. 축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아, 참 저런 날이 또 있을까요? 자, 92년도 당시에 부산이 들썩이는 모습까지 쭉 함께 하셨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단장을 맡으셨던 소홍전 단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어떤 기억 나십니까?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영입되고 나서 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욱 감동도 컸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젊은 선수들하고 조금 나이 든 선수들하고의 일종의 그 어떤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염종석 감독님도 계시지만 염종석, 박동희, 윤학길로 이어지는 삼각 체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선동열 선수가 또 나오지 않아서 부상으로 그 점도 굉장히 좋은 혜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92년도 뭐 약간의 첨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우승의 원동력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삼박자가 다 맞았다. 그렇죠. 프론트, 그다음에 선수, 그다음에 팬.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좋은 성적을 얻은 거지 뭐 한쪽이 잘해서 얻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부산의 인기는 뭐 저희들도 이제 부산에 가는 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출장 왔다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전부 다 환대를 해주셔갖고 정말 기분 좋은 그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염 감독님은 거리를 못 다니셨을 것 같아요. 아니 키도 훤칠한데 다 알아보실 것 같아요. 92년 당시에는 제가 이제 차를 안 몰 때죠. 저 당시만 해도 좀 많이 팀 분위기가 좀 억압돼 있고 어린 선수들은 좀 선배들한테 혼이 많이 날 때니까.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참 저 당시에 급여를 제가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85만 원 받고 버스를 타면은 너무 이 사람들한테 치다 보니까 택시 타고 다닌다고 택시비에 돈을 좀 많이 썼죠. 그때 좀 그 급여를 좀 더 받았어야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택시를 좀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염종석 감독님의 그 인기가 왜 높았냐면 어마어마한 성적이었습니다. 17승 9패 6세이브 22선발 203과 3분의 2이닝. 아, 이렇게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이렇게 많은 승수를 쌓았다. 고졸 신인이에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올라가 이러면 뭐 올라가서 그냥 포수 밑에만 보고 던졌는데 어떤 몸 안에 어떤 내재되어 있던 이런 뭐 엔돌핀이라든지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파워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그 해에 다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뭐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팀 분위기 자체는 좀 선후배 간의 어떤 이런 억압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심했었는데 네네. 뭐 워낙 이제 첫 게임부터 잘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뭐 스텝에서 너무너무 좀 잘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 두드려주고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면은 뭐 춤추듯이 막 이렇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힘들, 몸 안에 있는 힘들이 아마 그 해에 다 쏟았지 않았나 그래 생각. 어쨌든 마운드에 올라가면 본인 혼자지만 밖에서는 후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배들이 좀 편안하게 해줬고, 야, 다른 사람 몰라도 정석이는 건드리면 안 돼. 약간 이런 분위기도 감지하신 것 같은데. 당시 좀 선수단 분위기 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단장님? 선수단 분위기가 단장으로서 볼 때는 매우 좋은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그게 없었고요. 또 강병철 감독의 캐릭터가 상당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별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강병철 감독님이 부드럽다는 말에 연 감독님 맞습니까? 뭐 부드럽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하늘 같은 분이셨죠. 그렇죠, 강병철 감독님뿐만 아니고 다 TV에서 프로에 입단하기 전에 뭐 가을 야구도 봤고 했기 때문에 TV에서 보던 분들을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전부 다 우르르 봐야 되고 무섭고 막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던 시절입니다. 92년도 당시가 좀 완전 트로이카였어요. 그러니까 73년 소띠생들이 어마어마한 그 활약을 보여줬단 말이죠. 조성민, 임선동은 대학을 갔지만 그렇습니다. 뭐 정민철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염정석 선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좀 회자되는 그런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나라의 뭐 거물급 투수들이 신인으로 그때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송경수까지 경기고등학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염종석 선수 지금 이제 염종석 감독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 야구인으로서 좀 아쉽죠. 그때 좀 아꼈다가 한 150이닝만 던지고 지금도 던질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자기의 모든 거 그때 뭐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쏟아 부으면서 빨리 선수 생활을 마쳤대 은퇴를 했다는 것이 이제 롯데 입장에서도 손해고 전체적인 거에 좀 야구인으로서 아쉬움이 좀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84년, 92년 그런 얘기들을 좀 하지만 그 이후로는 우승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때와는 지금하고는 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예, 제가 볼 때는 누차 뭐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단주가 확실하게 그 자이언츠를 육성하고 또 우승 상승 군단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나. 구단주의 의지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우리 또 야구단에 배치되는 사장, 단장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그 격리나 홍보나 영업하시던 분들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주인 없이 1년, 2년, 3년 있다가 딴 데로 가시니까 감독을 뽑더라도 이게 나의 사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덜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때그때 때우기식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의견에는 그렇습니다. 송전 단장님 굉장히 세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센데요. 그래서 일단은 송정기 단장님이 그 내부의 그 롯데의 기업의 단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뭐 옳은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들 야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와 지금 손 단장님 말씀하신 일맥상통하게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느냐.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그 우승할 당시 84년이나 그다음에 92년은 아까 말씀드리면 3박자가 맞았는데 지금 30년 동안 우승이 없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데 팬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게 이제 뭐 지금
손당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사장님들이 계속 2년, 3년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고 책임감이 없다.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이 프론트들이 이렇게 개혁하고 이런 걸 좀 의견을 내도 그 개혁의 어떤 주체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단절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선수들의 어떤 기억 문제가 또 지역적이다 보니까 또 여기 뭐 학교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별로의 어떤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우승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가 제일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 첫 판부터 굉장히 좀 사이다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런데 저도 여기 이제 시간상 일부러 짧게 했는데 할 말씀이 많습니다. 추후에 조금 말씀 나누고요. 저희가 또 봐야 될 화면도 있고 연 감독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좀 세게 말씀하시는 건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죠. 저도 뭐 우승을 바라는 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특히 또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한 팀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디테일한 것보다 그냥 선수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84년도에는 최동원 선배 그리고 뭐 김용희 뭐 선배 그리고 돌아가신 유대열 선배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동원 선배가 모든 걸 앞에서 기술을 들고 끌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그 우승에 거의 뭐 80% 90%를 책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92년도에는 뭐 저도 잘 했지만은 앞서 얘기하신 대로 윤학길 선배, 박동희 선배 투수는 딱 3명이 끌고 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 뒤에 받치는 투수들도 뭐 시즌 때 적재적소에 참 잘해줬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한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 야구예요. 지금은 데이터를 워낙 중시 생각하고 그리고 데이터로서 상대 팀의 어떤 장단점은 파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팀이 특출나다, 어떤 팀이 아주 밑바닥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 게임을 하면서 알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야구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롯데는 그냥 선수만 딱 생각했을 때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의 어떤 각 타자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작전 야구라든지 모든 특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3, 4번 타자들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 이 선발 라인업에 포진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작전 야구에 조금 좀 불리하게 좀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타자는 뭐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도 있지만 가서 테이블 세팅을 해야 되는 타자도 있는데 전부 3, 4번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자, 롯데 연도별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하필 2002년부터 지금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했다면 그 유명한 8888577. 이 관중석을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절 그 얘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2008년 로이스터 감독과 양승호 감독 3, 4위, 3위 꾸준히 포스트 시즌 진출 이후에 하위권 맴돌다가 2017년에 반짝 3위 이후에 7위, 10위, 7위, 8위. 가을 야구 못한 지가 4년이 넘어갑니다. 20년간 최고 성적이 지금 3위로 나오는데 2위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위를 했어요. 그래서 20년간 5위 이하가 14번이 되겠습니다. 이 초라한 성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위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돼요. 첫째는 기업의 어떤 운영, 팀을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이고요. 그거는 뭐 사장, 단장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염정석 감독이 얘기했던 선수들의 어떤 그 향상, 그다음에 뭐 말하지만은 득점 루트의 다양성, 그다음에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병이 있으면 공군이 있고 공군이 있으면 해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다 포병만 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냥 치고 점수 나야 됩니다. 롯데는 그냥 봐야 됩니다. 뭐 작전에 뭐 변화라든가 뭐 1점 내기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염정석 감독의 지금 내부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팬들이죠. 이 팬심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선수들 사랑을 너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포기가 아니고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롯데는 우승한다. 이런 게 열정적인, 뭐, 지구상의 최고의 열정적인 팬이 롯데 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각자의 그 문제점을 좀 다시 다 쏟아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가줘야만 롯데가 꿈에 그리던 그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다양한 루트도 필요하고 정리돼서 정돈돼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인데 송 전 단장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결국은 이제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적절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필요할 때 예산을 소신껏 상부에 말씀드리고 받아와서 적재적소의 선수를 스카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상부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구단 그룹 특유의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장이나 단장이 오더라도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FA를 데려오더라도 그 선수가 내년에 후년에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쉬운 말로 당신이 못하면 책임질 거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구단주의 의지가 없다고 떠들면은 구단주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왜 여태까지 뭐 했느냐? 돈 쓰라 그러면 300~400억씩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페이가 막 들어가고 패닉 바잉이 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필요 없는 선수들 중복해서 많이 끌어오고 또 아무 가능성도 없는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FA 영입 무용론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악순환이 되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전부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패배의식.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하겠다는 게 없고 무슨 친선 야구부 비슷하게 돼가지고 선수가 찬스에서 병살타를 치고 들어오면 감독이나 선수들 동료들도 야단을 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부 박수입니다. 그냥 격려. 그거 뭐 1년에 144게임 하는데 그거 문제 아니야. 괜찮아. 물론 그것도 아까 우리 영 감독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의 그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롯데 아무리 지금 MZ세대가 칭찬을 먹고 살았지만은 단호하게 할 때는 두산 베어즈의 김태형 감독처럼 또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감독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소통이다 뭐다 해가지고 형님 리더십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도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느슨합니다, 팀이. 알겠습니다. 너무 느슨하다. 염 감독님. 저는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선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최근의 야구는 어떤 감독의 작전 야구보다는 선수들이 게임을 이끌고 가는 어떤 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뭐 현장에서 코치를 해봤지만 특히 요즘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선수들이 그 게임을 흥을 가지고 리드를 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송정균 단장님 뭐 얘기하셨듯이 이대호 선수, 손아섭 선수, 뭐 투수 쪽에 또 베테랑 선수들이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뭔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면은 조금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그런 면은 조금 부족한 면인데 코칭 스텝에서는 성적만 책임을 지는 거고 물론 게임 요소의 작전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팬분들도 뭐 욕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잘했다는 분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게 이제 스텝이고 그 스텝이 뭐 또 길게 나가면 이 선수들이 얼마나 운동장에서 정말 우리 미친 사람 날뛰듯이 정말 그렇게 해야지 게임을 흥을 가지고 해야지 또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맞물려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5개년 계획 이런 게 다 있을 거거든요. 있죠. 저도 뭐 들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디 하나 이 선수한테 올인을 한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냥 300억, 400억 내려오면 어떤 해에는 막 그냥 쏟아 부어버리고 제가 앞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게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 롯데는 타순위 보면은 중심 타선이 뭐 3, 4, 5번이다 이러면 3, 4, 5번도 뭔가 짜임새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3번, 4번 타자라는 말이 거기에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조금 빠른 선수 아니면 조금 컨택 능력이 있는 선수 수비 범위가 엄청난 선수 이런 선수들을 조금 계획을 가지고 좀 이렇게 영입을 하고 그리고 2군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디테일하게 뭐 발 빠른 선수, 뭐 컨택을 잘하는 선수, 장타력이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매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세 분의 분석이 참 뼈아프게 다가오는데 자 이번에는 올해 롯데자이언츠는 과연 어떨지 저희 뉴스를 하나 만나보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막판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국 리그 8위에 그치며 4시즌째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리그 꼴찌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투수진. 그리고 고비 때마다 실수를 연발한 수비력은 부산 야구 팬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외국인 투수 2명이 전혀 내가 볼 때 제 역할을 못했고 고질적인 왼손 자완 좋은 구분 투수가 없는 거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아직 남아있죠. 프로야구 출범 40년,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30년이 됩니다. 구도 부산의 야구 팬들이 꿈꾸는 기대는 가을 야구 이상일 겁니다. 롯데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스타 손아섭이 롯데를 떠났습니다. 4년 총액 64억 원의 자유계약. 다음 행선지는 낙동강 라이벌 NC 다이노스입니다. 파워 넘버가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라면은 과한 오버페이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손아섭을 떠나보낸 롯데는 팀 전력의 핵심인 외국인 선수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메이저리그 상위 유망주 30명에도 선정된 외야수 DJ 피터스를 영입했고 올 시즌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뛴 현역 메이저리그 투수 찰리 반스와 4시즌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도 경험한 글렌 스파이크먼이 롯데에 합류했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들이 완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집기 전에 이건 뭐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가 NC를 떠났습니다. 4년 뭐 총 계약금 다 포함해서 연봉 포함해서 옵션까지 64억 원. 그러니까 오버페이 안 하겠다는 구단의 의지인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스타를 특히나 이대호 선수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이 손아섭 선수가 떠난다. 좀 걱정이 많거든요. 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내부의 그 성민규 단장의 아내의 스토리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인 평가는 좀 제가 좀 어렵고요. 객관적인 이제 팬 입장, 야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최고의 그 프랜차이즈 스타고 정말 저희가 보통 제2의 박정태라고 그러고 근성이 있고 저런 선수가 과연 나가면 손아섭 보러 오는 선수가 많을 텐데 왜 저거를 계약을 안 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 무슨 사정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송 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돈 써야 되는데 예산이 그것뿐이 안 됐고 어느 정도 해라라는 그 내부적은 저희가 모릅니다만은 야구인 그다음에 롯데 팬의 입장에서는 야, 이 손아섭 보는 맛에 화이팅하고 끝까지 투수 앞장볼 쳐도 1루까지 끝까지 악물고 뛰고 이런 저런 선수를 못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판단해서 이거를 희석시킬 수 있느냐는 성적입니다. 가을 야구를 가면 뭐 손아섭 없는데 우리 잘했네 더 박수를 받을 거고 만약에 가을 야구를 못 가면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걸로 뭐 약과 그다음에 처방이 나오고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프런트 특히나 성민규 단장이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은 지긴 하겠지만 이 프랜차이즈 스타를 이렇게 특히나 NC로 보낸 게 더더욱 좀 마음이 아파요. 저는 야구 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영 감독님 여쭤보고 그다음에 송전 단장님 여쭙겠습니다. 오버페이라는 게 각 구단마다의 어떤 산정된 이런 뭐 자료가 있겠지만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온통 오버페이 안 하는 구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버페이라는 것 자체가 구단마다의 어떤 성적 토대로 나오는 뭐 그건데 저는 뭐 특히 우리가 NC에 뺏겼다는 거, 뭐 낙동강 라이벌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라이벌에 뺏겼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픈데 저는 오버페이를 떠나서 손아섭 선수를 보내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2군에 있는 선수들이 손아섭 선수의 어떤 뭐 80% 이상 90% 수준을 좀 메워줘야지. 지금 손아섭 선수가 있어도 우리가 하위권에 있었는데 이 손아섭 선수를 이렇게 오버페이를 안 해서 놓쳤다 하면 대안이 있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을 때 이 2군에 있는 선수들 중에 손아섭 선수를 얼마나 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사실 뭐 좋은 선수들도 많지만은 지금 당장 올라와가지고 손아섭 선수의 어떤 80%선, 90%선을 막아줄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10년 이상의 그 프로야구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지금 당장 2군에 올라와서 어떤 선수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뭐 우리 말로 복골복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시즌이 지나봐야 되는 거고 결국 사실 지금 성민규 단장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프로세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오면서
사실은 크게 이렇게 좋은 그 지금 장면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지금 손아섭 선수가 NC행으로 떠난 거 일단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 선수가 떠남으로 해서 어떤 선수가 또 올라와서 기회는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올 시즌 지나 보면은 또 성민규 단장의 어떤 네네. 뭐 독단적인 판단은 아니었겠지만은 어떤 이 NC로 이적한 손아섭 선수, 뭐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선수가 NC로 이적한 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시즌 지나봐야 되지 본인 않겠나 SNS에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왜 그렇다라는 얘기를 뭐 억울했겠죠. 그래서 뭐 추재현이나 김재호 선수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높이 타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손아섭이라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낸 어떻게 보셨어요? 송정 단장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야구는 팬들의 그 마음을 사가지고 인기를 얻고 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고 또 경영의 합리성을 따진다면은 지금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프로야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접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최고 팬을 갖고 있는 네네. 이런 롯데자이언츠에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하게 그냥 이제 손아섭은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 구단을 또 대형화하기 때문에 수비도 약하고 이래서 보내야 된다. 장타력 떨어진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은 또 그 밑에 커올러는 선수들의 사기도 또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FA에 대한 이 연봉 측정은 네네. 과거의 어떤 공적에 대한 또 보상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팬들의 인기를 모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보고 얘기하라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성민규 단장이 들어와서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네네. 프로세스는 뭐냐고 말은 미사여구를 늘어놨는데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팬들이 벌써 2021년에는 거의 90%가 돌아섰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실수한 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슈를 체인지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육성야구가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 3년째 육성야구 하는 단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2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장 감독들도 우리 양상문 감독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7개월 만에 그만둔 분도 계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 영원한 직장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건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요. 단장님 오늘 굉장히 세게 얘기해 주시는데 아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마 근데 지금 마음속으로 송전 단장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는 분들도 분명히 롯데 팬 중에 계실 거예요. 네, 맞죠. 맞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테고. 자, 손아섭 선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새로 들어오는 DJ 피터스 그리고 이 찰리 반스, 글렌 스파크먼 저 선수로서 감독님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연 감독님 먼저 여쭤보고 위원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보통 보면 스카우터 팀이 보통 뭐 한 달 정도는 가서 최근에 어떤 컨디션이라는 이런 걸 체크를 하긴 하는데 네네. 그 선수를 영입하기까지 뭐 사실은 잠깐 보고 뭔가 꽂혀가지고 이렇게 영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을 봐온 선수들입니다. 보통 어느 구단이든 다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도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당장에 왔을 때 우리가 언론으로 봐서는 뭐 당장 현역 메이저리그 선수다. 현역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홈런 개수가 이렇다, 승수가 이렇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KBO 리그에 오게 되면은 저는 뭐 생각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뭐 복골복소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 선수라는 거는 와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선수가 이 팀이 이 외국인 선수 잘 영입했다 안 했다 이 차이인데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팬분들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왔다는 건 분명한 거고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KBO 리그 야구 문화에 좀 적응을 하면서 또 팀 선수들과 잘 융화를 해서 1, 2선발로서 뭐 용병 외국인 선수는 1, 2선발 역할을 맡아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뭔가 장타력을 가지면서 타격의 어떤 중심이 되는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네. 이것도 저는 시즌을 맞춰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선수들입니다. 스카우트 팀들도 고생을 많이 해서 영입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고 올 시즌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예단할 수 없다. 네. 일단 구단은 그라운드에서 뛰어봐야 된다. 한국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성민규 단장을 롯데에서 단장으로 뽑은 게 일단은 이유가 야구인들이 봤을 때는 선진 야구의 시스템, 그다음에 두 번째 용병을 미리 그 정보가 많으니까 네네. 용병을 좋은 용병으로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게 이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합리적, 그다음에 선수들과의 소통되는 이런 분야를 저는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선수를 2년간 우리가 지켜봤는데 지금 팩트가 그러니까 최고의 에이스가 되는 그런 외국인 용병 때문에 지금 우승하고 이런 게 KT 두산이에요. 그렇죠. 두산은 7년 동안 코리안 시리즈 간 게 외국인 농사를 잘 져서 그렇죠. 잘 져서 4강뿐만에 코리안 시리즈 7번 간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을 어떻게 영입하느냐가 이제 염정석 감독이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 야구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그 원칙을 보면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만 잘 뽑으면 우리 롯데는 가을 야구 갑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성민규 단장이 손아섭의 가성비를 얘기하고 지금 하셨단 말이죠. 네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 젊은 사람이 자 이렇게 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믿어봐야죠. 네네. 저희는 해설하는 부산 롯데를 해설하는 입장에서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도. 그러니까 이 세 명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성민경으로.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선수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고. 단장님한테 가면 또 굉장히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되 또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올해 롯데자이언츠 성적이 몇 위 정도 할 것 같다. 저는 금년에 8위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 3월 달에, 작년 3월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공교롭게 맞았어요. 근데 올해는요? 사실 어렵습니다. 이 가기. 왜냐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대 팀들이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는가. 또 아까 우리 여기 두 분이 말씀했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좋다고 해서 데리고 오더라도 네네. 용병은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도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봐야 한 저는 금년에 잘해도 8위 정도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더 이상 너무 야박하신데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항상 시작 전에는 보랏빛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보랏빛 꿈을 꾸는데. 근데 결과가 항상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초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해설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탈피하는 부분이 일단 성민규 단장을 한번 믿어주고 싶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3년째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더 잘한다 이거죠. 니네들, 야, 8위야, 지금. 전 단장님도 8위고, 롯데 팬들, 야, 너네 안 봐. 선수들이 더 잘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네. 그러면, 이대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대호 선수 마지막이에요. 네.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몇 위입니까? 네, 보통. 저는 가을 야구 갑니다. 5위 이상은 할 것이다? 5위 이상 저는 틀림없이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독과 코칭 스텝이 어떻게 선수들에게 좀 운동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외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대호 선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지막 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손아섭 선수도 NC로 뺏겼고 이대호 선수도 은퇴하기 전에 간절하게 우승을 바라고 이런 것들이 팀의 조금 어린 선수들에게 조금 전파가 된다면은 모두 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위권이지만은 그런 정신적으로 뭔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은 저는 좀 중위권을 좀 바라보고 중위권. 가을 야구 5위 가을 야구를 좀 커트라인 할 수 있게 선수들이 좀 힘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그냥 팬심으로 하는 알겠습니다. 저만 죄인이 되네요. 아닙니다. 냉철한 분석도 있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역시 야구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 이번에는 롯데자이언츠 레전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 보고 옵니다.
강속구가 포수에게 날아가 꽂히며 삼진.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챔피언 롯데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안긴 투수 최동원입니다. 7차전 가운데 5번 등판, 62이닝 가운데 40이닝을 혼자 던졌습니다. 한미일 프로야구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대기록입니다. 정말 너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었겠냐 그렇게 하니까 형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150km 넘는 강속구와 폭포수 같은 커브. 하지만 강철 투수 최동원의 가장 큰 무기는 누구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의 배짱이었습니다. 잘 중무기를 던졌는데 그걸 맞았을 때는 사실 주춤하게 됐는데 그런 거 없이 또 같은 공을 던지고 같은 공 던지고 하는 자신을 믿고 하는 운동하는 모습에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8년 남짓 짧은 프로 선수 이력에 한 시즌 223개 탈삼진이라는 대기록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마운드에 다시 올라 자신의 번호 11번을 사직구장에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롯데자이언츠의 성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이언츠라는 팀을 못 떠나는 팬들이 왜 그런가, 바로 저때 당시에 저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최동원 선수가 남긴 점이 참 많겠죠. 일단 염 감독님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최동원 선배, 저도 최동원 선배를 보고 야구를 시작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이나믹한 투구폼, 그죠? 최근에 이제 저런 투구폼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지만 참 특이한 투구폼으로 다이나믹하게 던져서 참 우리 팬분들, 그리고 저를 야구를 하게 만들어주신 분인데, 우리 팬분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활약을 펼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바로 말씀해 주시죠. 최동원 선수 기량은 뭐 얘기할 게 없고요. 네. 강한 정신력이죠. 롯데의 정신. 그게 바로 최동원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책임감과 그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모험 정신, 이런 게 이제 최동원 선수를 가슴속에 남겨 있는 불멸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시리즈 4승,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록이라서. 그렇죠. 송전 단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최동원 선수는 투지와 희생의 화신이죠. 그리고 또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연구를 많이 한 과학적인 선수라고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관중수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예, 그림 주십시오. 예. 자, 최다 관중 현황을 보고 계시는데 1위는 2009년도 138만 명, 당시 4위였습니다. 2위는 2008년에 138만 명이 조금 안 됐고요. 3위를 기록했죠. 3위는 2012년 136만 9천 명, 4위, 5위. 5위는 이제 우승을 했던 92년도인데, 그러니까 롯데 한 해 평균 관중수가 72만 6천 명인데, 그러니까 정말 못해도 들어오시는데 잘하면 정말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2008년에 저도 이제 종종 야구 중계하러 갔었는데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부산 경제 성장률이 몇 %가 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근데 요즘 이제 관중수가 좀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실지. 일단 송전 단장님, 관중수에 대해서 늘 고민하셨잖아요. 예. 결국은 볼거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익사이팅한 로이스터 감독 시대에는 성적은 중위권이지만은 네네. 엄청난 화력을 발휘했고 또 야구를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이겨도 화끈하게 이기고 져도 화끈하게 졌으니까. 근데 요즘 야구는 저도 기분 나쁘게 지고 이겨도 별로 그렇게 산뜻하게 못 이깁니다. 이런 것이 결국 성적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관중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후화된 사직구장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문제고 또 여러 가지 팬 서비스나 이 구단의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야구장도 이제 새로 신축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구장 문제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관중수가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 물론 성적도 있지만 이 볼거리가 없다. 뭔가 야구 스타일도 조금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슈퍼스타가 없다는 거죠. 그 선수를 보러 줄을 서야 되는데 지금 뭐 SSG 같은 게 추신수 보러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잘 키운 프랜차이즈가 옆 동네 NC로 가고, 이러니 이게 관중수가 늘어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봐야죠. 염 감독님.
선수는 선수대로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어떤 기회를 가졌을 때 뭔가 찾아오는 팬들한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뭐 우리가 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소리도 참 싫어하는 MZ세대인데 그래도 손아섭 선수 때리고 열심히 뛰고 요즘 스텝에서 1루까지 전력 질주에 이렇게 얘기하는 스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건 선수들이 직접 해줘야 돼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아무래도 팀을 찾아오고 야구를 보러 오는 팬분들이 한 경기라도 더 올 거고요. 왜냐하면 게임을 지더라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스텝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뭐 저도 옛날 프랜차이즈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팬들이 그때 그 시절 이 선수였지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최근에 뭐 거의 한 10년간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 거 그러면서 뭐 조금 이렇게 관중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팀 성적이 제일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 전 단장님이 이제 사적 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뉴스 보고 와서 그 말씀도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사직 야구장이 재건축됩니다. 여러 곳의 입지가 제시됐지만 사직구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야구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규모와 예산 등 대략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2024년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2028년 준공됩니다. 24,500 약 그 정도 되는데 얼마큼 더 크게 지을 건지 조금 고급화하면서 규모를 좀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적정 관중 규모라든가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대략 2천억 원, 건립비의 70%를 국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돔 구장이 아닌 지금과 같은 개방형 형태로 추진됩니다. 저희는 최고의 구장이 부산에 만들어지도록 부산시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른 구단들의 신축 사례를 참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부산시는 공사기간 동안 대체 구장으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개조해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 전 단장님 정말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 말씀 여쭙고 단장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야구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너무하죠. 사실 뭐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뭐 선수 잘못됐다, 프론트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팬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부산시장님 나와서 롯데 야구장 안 판 사람 누가 있어? 다 당선됐어요. 그 당선돼놓고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고 소리만 외쳤지.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게 과연 계획대로 2028년에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심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야구 팬들도 그 계획서 줘라. 이게 맞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야구 롯데 발전위원회를 뭐 송정기 단장 저런 분들 또 다 뭐 김용희 감독 여러분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감시하고 시정에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체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는. 말로 메아리치고 또 당선됩니다. 나와갖고 야구장 바꿉니다. 그리고 또 4년 지나면 슬그머니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 20년 30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야구단을 만들려면은 개폐형 돔구장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이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에 지방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있죠. 그러면 과거에 박형준 시장도 이번에 나오셨을 때 자기도 야구장 짓고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파크를 만든다고 했어요. 또 돔구장도 지명은 안 했지만은 할 것처럼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저보고 얘기하라면 지금 그 우리 북항 재개발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개폐형 돔구장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들어가는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4천억을 정해놓고 여기에 2천억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따오는 게 유능한 단체장의 그게 역할입니다. 그 뭐 아무나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 집행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에 우리 부산 지방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좀 뭔가 뚫고 가고 뭔가 좀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사명감이 없이는 부산 내 프로야구가 부산이 뭐 프로야구의 수도입니까? 예. 말만 그러죠. 성적 꼴찌하고 야구장 제일 나쁜데 무슨 우리가 메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염 감독님. 예, 너무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돔구장이라는 거는 뭐 야구인 뭐 우리 전 국민이 원하는 구장인데 뭐 결국 이것도 한만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게 또 개입이 안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그렇게 결정난 거고 이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계획대로 지금 발표한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얘기했던 그 2028년도에 이 선수들이 좋은 구장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사직동 지금 우리가 사직동에서 야구장이 있는 걸 정말 원하는 팬분들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겠죠. 네. 정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사직동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그렇죠. 좋은 부지를 좀 발굴을 해서 그쪽에도 뭔가 인프라, 야구 인프라를 좀 만들고 그 틈을 타서 틈을 탔다면 좀 그렇지만 사직 야구장이라는 이 구장을 아마추어 선수들이 가서 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지금 아마추어 야구가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 기장을 쓰든 아니면 개성고등학교 야구장을 쓰든 하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야구 게임을 공식 게임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프로야구만 팬분들이 좀 많은 인기가 있지만 아마추어 야구도 좀 생각을 해줘야 네네. 이 선수들도 좋은 환경에서 게임도 해보고 해야 내가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도 되면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몸으로 체험을 한다면은 좀 더 강한 어떤 정신적인 내가 프로야구 선수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하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롯데자이언츠 레전드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이제 아마야구 감독이시기 때문에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요. 짧게 우리 부산 팬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팬들뿐만 아니라 야구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염 감독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결국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우승을 한번 하는 걸 우리 팬분들 그리고 저도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승할 수 있는 걸 좀 간절히 원할 테니까 선수들 프론트 모두 좀 분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승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 의원님. 이제는 응원이 아니고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운동장을 졌는지 아닌지 실질적으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롯데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래의 롯데자이언츠 5개년 계획을 잡아서 5년 안에 틀림없이 우승을 한다라는 있던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 롯데자이언츠 다 최하위라고 다 지표나 모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는 롯데가 틀림없이 가을 야구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이 자리에 와서 제 얘기가 맞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명할 겁니다. 예. 그럼 그 얘기가 맞으면 저 단장님 얘기는 틀린 건데요. 마지막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성민규 단장을 구단에서 영입했을 때는 육성보다는 3년 이내의 결과를 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영입했는데 지금 첫해 드라이브 투 윈, 그 다음에 타임 투 윈 해가지고 거창한 골을 내세우고 이대호 선수는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21년에 우승할 거라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성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육성으로 간다. 이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저는 이 말에 동조할 수가 없고요. 2022년까지 최소한도 3강 안에 못 들어가면은 이제 단장도 그만 자진의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한 개인의 야구단이 아닙니다. 예. 부산 야구 팬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야구단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단장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단장님답게 단장에 대해서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자, 송정규 전 롯데자이언츠 단장, 한만정,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종석 동의과학대학교 야구 감독 세 분 함께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산 분들은 일자리가 줄고 인구가 줄어서 경제가 힘든데
야구를 잘하면 웃습니다. 우승을 바라는 그 야구 얘기할 때 뭐 남북 통일 얘기하고 뭐 내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런 얘기하는데 올해는 그런 우픈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기는 모습만 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시사 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